이번 영상에서는 삼형식부터 이어서 가봅시다. 삼형식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개념, 주어 동사 뒤에 목적어가 등장하죠. 이때 목적어를 대부분은 을, 를로 해석을 해주는데 대부분 을, 을로 해석을 해준다는 거지 100% 무조건 을, 을로만 해석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오늘 배울 다른 유닛에서 뒤에 가다 보면 그 개념이 조금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쌤이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해줄 거지만 어쨌든 삼형식에서 목적어에 해당하는 개념은 주로 을, 을로 해석이 되는 거지 무조건적으로 을, 을로만 해석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한국말을 읽어봐도 주로 우리말에 을을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로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는 명사죠. 명사라는 품사를 가진 단어 혹은 그에 상응하는 덩어리, 뭐 구라든지 절 같은 것들이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목적어의 개념을 해석적으로 접근해도 괜찮지만 해석적으로 접근을 할 때는 을, 을이 아닌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봐두면 되냐면 주어, 동사, 그리고 뒤에 명사 덩어리가 있네. 그런데 이 명사 덩어리가 주어랑 같지가 않네. 그러면 이 명사는 목적어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주어, 동사 뒤에 명사 덩어리가 있네. 그런데 이 명사가 주어랑 같네? 같은 걸 가리키네? 그러면 이때 이 명사는 보어로 봐주면 돼요. 이형식 주격 보어. 이렇게 되면 위의 문형은 삼형식 문형이 되는 거고 밑에 문형은 이형식 문형이 되는 거였지. 우리 맨 밑에 있는 요 예문을 한번 볼게요. 자, 봐. 둘 다 동사 뒤에 명사 덩어리가 있잖아. 그런데 위의 문장에서는 주어 he랑 명사 덩어리 a teacher이 같은 사람을 지칭하는 거잖아. 그렇게 되면 이때 a teacher은 보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형은 이형식 문형이라는 거지. 그런데 밑에 예문에서 그는 선생님을 봤다가 되니까 그랑 선생님은 같은 사람이 아니죠. 그가 선생님을 보았다 인 거기 때문에 여기서 he랑 a teacher는 다릅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가 목적어라는 거고 이 문장은 삼형식이라는 거지. 그래서 SV까지 오고 뒤에 명사가 붙었을 때 이 명사가 주어랑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보고 이 명사가 보어일 수도 있고 목적어일 수도 있게 되는 거죠. 혹은 이렇게 문형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키는 동사가 쥐고 있기 때문에 이 동사가 이형식 동사면 뒤에 나오는 명사가 보어가 되는 거고 삼형식 동사면 뒤에 나오는 명사가 목적어가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봐도 되겠죠. 문형을 결정을 할 때. 근데 보통은 삼형식으로 쓰이는 문형의 동사들은 굉장히 많고 이형식으로 쓰이는 문형의 동사들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형식으로 쓰이는 애들을 따로 빼가지고 정리해서 외웠던 거지. 그런 느낌으로 이제 동사 뒤에 나오는 명사를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판단을 하기를 지금 이 동사 뒤에 나오는 명사가 목적어다 라고 판단이 됐어. 이런 식으로 목적어를 동반하는 동사를 타동사라고 합니다. 타동사. 타동사라는 건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를 타동사라고 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저번 영상에서 배웠던 1형식, 2형식 문형은 타동사가 아니겠죠. 왜냐? 그 뒤에 목적어가 나오지 않고 문장이 끝났으니까. 보어가 나오거나 수식어가 나오거나 요렇게까지만 봤었던 문형이기 때문에 1, 2형식 문형을 만드는 동사들을 자동사라고 하는 거고요. 3형식 이후부터는 목적어가 등장을 하기 때문에 타동사라고 칭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3형식 문형 기본적인 개념은 다 설명을 한 건데 SVOA라고 해서 또 처음 보는 문형이 있죠. 근데 여기서의 이 A는 저번 영상에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장소나 시간을 뜻하는 부사적 어구를 A라고 한다고 그랬죠. 어떤 동사 같은 경우는 그 어떤 동사가 누구냐면 요런 애들입니다. 요런 애들 같은 경우는 문형 자체가 무엇을 어디에 놓다 또는 무엇을 어디에 보관하다 요런 문형을 만드는 애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뜻 자체에 부사구가 필요해. 만약에 put이라는 동사를 쓰더라도 내가 그냥 put the 뭘 놓지? 책을 놓을게요. 그냥 put the book이라고 해서 책을 놓다 라고만 쓰면 완전하지 않은 거고 그 뒤에 어디에 해당하는 장소 부사구까지 넣어줘야 돼. 그래서 on the desk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야 완전한 문장을 만들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때 on the desk를 생략 가능한 M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필요한 성분 A로 보자는 거죠. 그래서 put이 동사, the book이 목적어, on the desk가 A가 되는 문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쓰는 동사들은 또 한정적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put, place, lay, keep 정도를 일단 먼저 알고 있으면 그 뒤에 다른 동사들이 나왔을 때 볼륨을 키워가면 되겠죠. 알고 있는 단어의 사이즈를. 그리고 보통의 문법에서 M과 A를 세세하게 구분하는 것까지는 너희한테 요구하는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수능 차원에서는 그래서 막 M과 A를 가르기 위해서 너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학습을 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이 책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A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것이기 때문에 요런 거구나. 요런 느낌으로 수식어 M이랑은 다르구나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3형식과 3형식 뒤에 붙는 A라는 부사구까지 다 봤고요. 넘어가서 4형식. 자, 4형식도 크게 어렵지 않죠? 주어랑 동사 뒤에 목적어가 2개가 붙습니다. 이 2개의 목적어를 구분해주기 위해서 처음 나오는 목적어를 간접 목적어, 뒤에 나오는 목적어를 직접 목적어라고 부르고요. 해석은 간접 목적어를 에게, 직접 목적어를 을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보통은 에게에 들어가는 자리가 사람이고 을에 들어가는 자리가 사물이니까
첫 번째 간접 목적어를 사람 목적어, 두 번째 직접 목적어를 사물 목적어라고 부르는 책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명백한 이름은 간목, 직목,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이기 때문에 간목, 직목으로 기억을 해두는 게 좋겠죠. 요런 어순으로 만들 수 있는 사형식 동사를 따로 떼서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수여동사라고 합니다. 수여동사란 그 동사 안에 뭐뭇을 해주다 라는 뜻이 입혀지면 수여동사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give, 주다라던가 아니면 make, 만들어주다라던가 아니면 show, 보여주다라던가 아니면 tell, 말해주다라던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동사의 뜻에 해주다라는 뉘앙스가 입혀지면 보통은 수요동사 안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동사만이 수요동사만이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를 동반하는 사형식 문형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형식 동사 이꼴 수요동사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그 수요동사의 종류는 여기 나와 있는 애들 다 수요동사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형식에서 우리가 많이 봤던 건 뭐냐면 사형식 문형을 삼형식으로 전환하는 개념에 대해서 문법 시간에 따로 봤죠. 목적어가 사형식에선 두 개가 되는데 아무래도 우리한테 자연스러운 목적어는 을이라고 해석되는 목적어다 보니 문장을 쓸 때 을에 해당하는 목적어를 먼저 쓰게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되면 사형식에서 요구하는 그 패턴을 어긴 거죠. 왜냐하면 사형식에서는 순서를 무조건 간목을 먼저 쓰고 직목을 쓰도록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거를 내가 직목을 먼저 써버렸으니 순서를 어긴 게 되죠. 그래서 그냥 자리만 바꾸면 안 되고 앞에 전치사를 넣어줘야 됩니다. 어떤 전치사를 넣느냐는 세 가지 종류를 넣는 거죠. to나 for, of를 넣는 거고 이 셋 중에 뭘 쓸지는 여기 동사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전치사 어떤 것들을 쓰는지 어떤 동사가 뭘 써야 되는지가 나와 있는 것이고 지금 이 부분은 이 책을 학습하라고 시킨 학생들의 경우에 이미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개념일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크게 언급하지 않고 넘어갈게요. 만약에 내가 지금 이걸 듣는데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이 개념이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러면 선생님한테 따로 얘기를 하세요. 문법책에서 이 파트를 조금 더 보충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지금 4형식 문형을 3형식 문형으로 전환한 거다라고 배웠고 3형식이 되는 이유는 이렇게 전치사를 동반한 간접 목적어 덩어리는 전치사구, 그러니까 M으로 취급을 하죠. 전치사구는 보통. 근데 우리가 문장의 형식을 나눌 때 수식어 M은 중요한 성분이 아니어서 안 세버리죠. 형식을 따질 때 M은 포함시키지 않는 거지.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성분은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만 3개 되는 거죠. 몇 형식이 됩니까? 3형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파트를 문법책에서는 4형식 문형을 3형식으로 전환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보면 4형식에서도 쌤이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은 설명을 다 했고 이제 마지막 5형식 문형을 보겠습니다.
문형 안에서는 마지막 문형이죠. 자, 오형식 문형은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죠. 해석을 어렵게 시키고 싶을 때 혹은 영작을 어렵게 시키고 싶을 때 언제나 빈출이 잘 되는 문형이 오형식 문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형을 잘 알고 있어야 고등 수준에서의 독해도 영작도 클리어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파트입니다. 문형 자체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렇게 오고요. 이때 보어는 이제 목적어와 의미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목적격 보어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이 자리도 보어이기 때문에 이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덩어리들을 보면 명사 덩어리가 들어갈 수 있고 형용사 덩어리가 들어갈 수 있고 이제 뒤로 가면 막 준동사라고 해서 투부정사도 집어넣고 동사 원형도 집어넣고 분사도 집어넣고 그런 것들을 다 문법책에서 봤지만 지금 천일문 기준에서는 이제 우리가 1단원을 공부하는 중이기 때문에 준동사를 넣는 것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명사, 형용사, 그리고 전명구까지만 일단 보어 자리에 넣어 볼 거예요. 오형식 개념에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혹은 영작을 할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은 이 목적어에 대한 해석이야. 무슨 말이냐 하면 삼형식에서는 목적어를 대부분 을로 해석을 하면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괜찮아. 사형식에서도 간접 목적어 뭐뭐에게, 직접 목적어 뭐뭐을 이런 식으로 딱 규칙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해석하는 방법에 맞춰서 해석해주면 끝이야. 근데 오형식 같은 경우는 목적어를 해석하는 방법이 딱 떨어지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르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고요. 가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고요. 에게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동사의 맥락에 맞춰서 그때그때 적합하게 해석을 해주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근데 그때그때 적합하게 해석한다는 것 자체가 학습자인 너희의 입장에서는 되게 애매하고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쓰이는 애들은 그냥 암기를 해주는 게 편합니다. 어떤 식으로? make 목적어 A, 보어 B. 그럼 make A, B라는 덩어리 만들어지죠? 이거의 뜻 A를 B로 만들다. 이런 식으로. find A, B. 요거 뜻 A가 B임을 알게 되다, 깨닫다. 이런 식으로 A, B를 붙여가지고 그냥 문형 자체를 해석하는 방법 자체를 입에 달라붙어 놓으면 나중에 독해를 하는데 수능 치는 그날까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A, B를 붙여가지고 그냥 구조 자체를 내가 암기한다 라는 느낌으로 단어처럼 봐주는 게 좋아요. 그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 자세하게 나와 있는 요 문형들을 좀 보면 get이랑 drive 같은 부분은 단어 자체를 기억하려고 하면 잘 떠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더더욱 get, AB, drive, A, B처럼 이 get과 drive가 오형식을 만들 때 어떤 상태로 만들다, 되게 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한테 get은 얻다 같은 느낌으로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오형식 문형이 등장했을 때 해석이 되게 꼬여버립니다. 얻다랑 되게 하다는 완전 다른 뜻이니까. 그래서 오형식 문형이 되면 뭐뭐한 상태로 만들다, 뭐뭐 되게 하다로 해석을 한다는 거를
알고 있어야 되고 drive도 마찬가지로 그냥 drive라는 단어에만 집중을 해버리면 이 단어가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는 걸 전혀 추측하지 못할 거기 때문에 drive가 오형식이 되면 상태로 만들다, 되게 하다라는 뜻이라는 걸 너희가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keep과 live 같은 경우에도 우리한테 keep이랑 보관하다, 유지하다 뭐 이런 거였고 live도 뭐 남기다, 떠나다 요런 느낌의 단어인데 요게 오형식이 되면 all을 쓰인 상태로 두다라고 해석을 해야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keep과 live도 따로 빼서 keep A, B A를 B인 상태로 두다 leave A, B A를 B인 상태로 두다 라고 덩어리째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find도 마찬가지로 오형식 안에서는 뜻이 조금 달라지는 동사이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되고요. call이랑 name 같은 경우는 비교적 쉽게 암기할 수 있는 파트니까 눈으로 보면서 익숙해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은 문형 자체를 좀 기억한다 라는 느낌으로 봐주고 어법적으로는 2형식이랑 5형식 파트에서 출제가 많이 되고 특히 5형식 부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파트를 꼭 열심히 공부하고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7단원 들어가기 전에 여기 위에 팁 하나 보고 갈게요. 주어, 동사 뒤에 명사가 2개 나온 경우 확률은 이 문형이 4형식 문형일 수도 있고 5형식 문형일 수도 있게 되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느냐, 4형식인지 5형식인지 어떻게 판단을 하면 되느냐. 일단 심플한 방법은 이 동사를 판단하면 되죠. 동사가 4형식 문형을 만드는 수요 동사인지 아니면 5형식 문장을 만드는 동사인지를 확인을 해서 이 전체 문형을 결정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어떤 동사가 2가지 문형을 다 만들 수도 있다는 거지. 대표적인 게 make인 거죠. make는 4형식 문형도 만들 수 있고 5형식 문형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make라는 동사만으로는 이 전체 문장이 몇 형식인지 판단을 못해. 그러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느냐? 이 뒤에 명사 2개의 관계를 봐야 돼. 이 명사가 모형식 문형의 명사들이라면 얘가 목적어고 얘가 보어가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결국 이 2개가 같은 대상이 될 거예요. 만약 5형식이라면. 근데 위에 나오는 명사와 앞에 나오는 명사와 뒤에 나오는 명사가 같은 대상이 아니라면 그때는 4형식,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의 개념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문을 보면 둘 다 my mom made라고 해서 주어랑 동사 부분은 똑같아. 근데 뒤를 봤더니 me라는 명사 덩어리 하나 나오고 a cake라는 덩어리 하나, a good person이라는 덩어리 하나 이렇게 붙어있죠. 첫 번째 예문에서는 여기 나오는 명사와 여기 나오는 명사가 같은 대상이 아니죠. 나랑 케이크는 동일한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형을 4형식으로 보는 거고 엄마는 나에게 케이크를 만들어 주셨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밑에 예문에서는 나라는 사람과 a good person 이라는 사람이 가리키는 대상이 결국에는 동일한 대상이기 때문에 이때는 엄마는 나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같지 않고 여기는 같다. 요런 원리로 4형식과 5형식을 구별하면 됩니다. 만약에 동사 뒤에 명사 덩어리 2개가 나온 경우는 자, 그 다음 유닛에서 나오는 주의해야 할 동사와 문형. 요게 이제 오늘의 마지막 유닛이 되는데요. 지금 첫 번째 나오는 여기 있는 애들이 아까 쌤이 말했던 SVO에서 이 O가 을로 해석되지 않는 경우를 모아놨어요. 보면 marry with Jane 이거 볼게요. 우리가 보통 제인과 결혼하다라는 말을 영작하세요라고 하면 marry 결혼하다 뭐뭐와 with 그리고 제인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래서 marry with Jane이라고 쓸 확률이 매우 높죠. 근데 사실은 이 marry라는 동사가 사명식 타동사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뒤에 바로 명사를 붙이는 동사인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marry with Jane이 아니고 marry Jane이라고 써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해석을 할 때는 marry Jane이라고 해서 제인을 결혼하다라고 하면 어색하니까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면 제인과 결혼하다라고 되는 거지. 이것이 아까 쌤이 얘기했던 목적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을과 르를 붙여서 해석하는 건 아니다의 예시인 거죠. 여기 나오는 애들이 다 그런 식입니다. approach라는 동사도 사명식 타동사란 말이야. 그래서 뒤에 바로 명사가 붙어야 되고 이 명사가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pproach to the moon이 아니고 approach the moon이 돼야 돼요. to를 쓰는 게 아닌 거지. 그런데 해석은 달을 접근하다라고 하면 어색하니까 달에 접근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enter 같은 것도 enter 자체가 사명식이야. 들어가다. 근데 그 뒤에 바로 명사를 붙여야 돼. the room을 바로 붙이는 거야. 그런데 해석을 할 때 방을 들어가다라고 하면 어색하니까 방에 들어가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죠. 해석을 할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을이 아닌 다른 느낌으로 해석을 넣어주면 돼요. 다른 조사를 붙여서. 근데 문제는 영작을 할 때가 문제인 거죠. 내가 한국말을 보고 영어로 써야 되는데 지금 이 개념을 모르고 있으면 제인과 결혼하다 같은 덩어리를 쓸 때 marry with Jane 이라고 쓸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거고 달에 접근하다 같은 것도 approach to the moon 이라고 쓸 확률이 매우 높아지겠지. 이런 부분에서 전치사를 잘못 끼워 넣어서 감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석을 할 때는 그냥 을이 아니고 이 맥락에 맞게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고 영작을 할 때가 이제 전치사를 안 쓰는 것이 중요한 건데 전치사를 안 쓰려면 암기를 해야겠죠. 어떻게? 동사와 목적어를 함께 묶어서 그냥 어구로 외워둘 것을 권한다. 그래서 여기 있는 표현들은 내가 그냥 묶어서 동사랑 목적어를 세트로 하나 외워버려야 나중에 영작을 할 때도 전치사를 끼워 넣는 그런 실수 없이 제대로 100점짜리 답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자동사랑 타동사가 되게 비슷하게 생기거나 아니면 형태가 똑같아서 좀 헷갈리는 동사들을 묶어가지고 정리를 해볼 겁니다. 옆에 쌤이 필기를 좀 할 테니까 여러분도 필기하면서 따라오세요. 첫 번째, lie라는 동사고요. 이때 lie는 자동사야. 근데 이 자동사 lie가 두 개의 형태가 있어. 과거형이 이렇게, PP형이 이렇게 가는 lie가 있고요. 과거형이 이렇게, PP형도 이렇게 가는 lie가 있어. 과거형이랑 PP형이 다른 거라는 건 애초에 두 개가 다른 단어라는 거겠죠? 뜻이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 lie는 누워있다, 놓여있다. 어떤 상태로 있다. 이때 어떤 상태로 있다는 거는 이 형식 동사를 쓴 거죠, lie로. 그 다음에 어떤 장소에 있다. 요거는 요런 문형으로 쓴 거예요. 나중에 그 앞에 들춰보면 우리 1형식 다음에 A라는 개념 처음 배웠을 때 장소적인 부사구가 필요한 동사들 해가지고 몇 개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요 책에서. 거기에 lie가 있거든요. 그때 lie가 지금 어떤 장소에 있다. 요런 뜻인 거죠. 그래서 여기 부분이 이제 꼭 필요한 A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 lie는 거짓말하다. 라는 동사야. 그래서 lay 쪽이든 lied 쪽이든 어쨌든 lie라는 애 자체가 자동사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는 없이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여기 65번 문제에서는 lied를 쓸지 lay를 쓸지 물어봤잖아요. 이거 자체가 여기 첫 번째 뜻을 쓸지 두 번째 뜻을 쓸지를 물어본 거죠. 그럼 해석을 해봐야겠지? 해석을 해봤을 때 나는 어젯밤에 깨어있는 상태로 있었다. 깨어 있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답을 골라야겠죠? 이 형식 문형을 만든 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lie랑 헷갈리는 단어가 누구냐? lay예요. lay는 타동사고 (3단) 변화는 이런 식으로 됩니다. 타동사기 때문에 해석은 놓다, 나타 뒤에 무엇을 이라는 목적어 덩어리가 붙도록 해석을 만들어줘야 돼. 자, 근데 문제는 여기 lie의 과거형 lay와 여기는 단어 자체가 그냥 lay인 형태가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요거 두 개로 또 물어볼 수 있겠죠. 그때는 자동사로 쓰인 건지 타동사로 쓰인 건지를 보고 이제 해석을 하면 되겠죠. 지금 여기 lay 같은 경우는 원형이 lay 형태이기 때문에 문장 자체가 현재 시제에 뭐뭇을 놓다, 뭐뭇을 나타라는 해석이 되는 거고, 여기 있는 이쪽의 lay는 과거형이죠. 애초에 과거형이고 자동사기 때문에 누워 있었다, 놓여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 그래서 해석을 할 때는 그렇게 뒤에 목적어가 있냐 없냐를 보고 혹은 시제적인 상황을 보고 어떤 건지 캐치를 하면 돼요.
그 다음에 rise. 자, rise는 이렇게 3단 변화가 되고요. rose, risen. 그 다음에 얘는 자동사야. 그래서 목적어 없이 해나 달이 뜨다 로 가는 거고요. 이거랑 비슷한 게 raise죠. 얘는 타동사고 타동사기 때문에 목적어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해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비슷하게 생긴 동사들이기 때문에 과거형이랑 PP형 잘 봐줘야 되고요. 걔네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알고 있어야 돼요. 66번을 봅시다. 66번을 보면 lie드는 어디서 나오느냐면 거짓말하다 의 과거형인 거고 layed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노타의 과거형인 거란 말이야. 그러면 거짓말하다는 자동사고 노타는 타동사죠. 그런데 뒤에 현대과학의 기초라는 명사 덩어리가 나왔으니까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현대과학의 기초를 놓았다. 이렇게 선택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rise랑 raise를 비교해놨네요. rise는 자동사고 raise는 타동사인데 뒤에 your hand라는 명사가 나왔으니까 손을 들어 올리세요 이 말이겠죠. 타동사로서 raise. 자, 그 다음에 앞에 전치사구 따뜻한 시기 동안에 따뜻한 기간 동안에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어떻게 된다 라는 건데 여기서 rise는 자동사고 raise는 타동사인데 뒤에 아무것도 없네요. 그럼 목적어가 없으니까 자동사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개념. 이 개념은 간단합니다. explain, introduce, suggest 또는 propose 같은 단어들은 뜻이 해주다라는 뜻으로 입혀질 수 있어. 설명해주다, 소개해주다, 제안해주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을 때 해주다라는 게 입혀지면 수요동사라고 보면 된다라고 했는데 이 친구들은 예외적으로 해주다라는 뉘앙스가 담기지만 수요동사가 아닌 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사형식이 아니고 삼형식 문형으로만 쓰이는 동사들인 거야. 그래서 IODO로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삼형식으로 뭐뭐을 뭐뭐에게 이렇게 전치사구가 동반되는 거야. 뭐뭐을 뭐뭐에게 뭐뭐을 뭐뭐에게 이런 식으로 전치사구를 꼭 동반해서 SVO 문형으로만 써야 된다라는 동사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 해석하면서 감을 잡아봅시다.